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할머니. 거실에서 들리는 준우의 재롱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금요일 저녁 7시, 서연은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게임 효과음과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살 아들 준우가 소파에 푹 파묻혀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초콜릿 봉지와 사탕 껍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준우의 입술과 손가락은 온통 초콜릿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손주 옆에 앉아 우리 준우 잘한다, 잘해 하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다시 손주에게 시선을 돌렸죠. 준우야, 할머니가 사탕 하나만 더 줄까? 정숙은 탁자 위 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애한테 사탕 그만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탕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 언제 왔어? 소리도 없이. 정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널린 과자 봉지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준우한테 간식 그만 주시라고요. 정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애봐주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정숙의 목소리에도 날이 섰습니다. 준우는 게임을 멈추고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어렸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섰어요. 거실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감지한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서연은 준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우야, 엄마랑 방 가자. 엄마, 나 게임 안 끝났는데. 준우가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쿵! 안방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정숙만 남았어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손주 예뻐하는 게 죄가 됐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서연이가 왜 저러는지 아시잖아요. 정숙은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편만 들 거야,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안방에서는 서연이 준우의 손과 입을 닦아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널린 사탕 껍질들이 거실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안방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어제 일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3년 동안 참았어요. 3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서연은 첫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2022년 5월 제가 유기농 이유식 만들어 놨는데 어머님이 마트 과자 먹이셨죠. 민수는 노트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2년 10월 돌잔치 때 준우한테 케이크를 접시째 주셨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요. 그건 잔치라서 그러신 거 아니야? 민수가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서연은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3년 3월부터는 거의 매일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여주셨죠. 제가 30분만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준우가 밥 안 먹는다고 뗐을 때마다 사탕으로 달래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엄마도 손주 예뻐서 그러시는 거지. 아기는 없잖아. 민수가 약하게 항변했어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치과 진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우리 아들 겨우 5살인데 충치가 3개예요. 3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충치는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치과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서 그렇대요. 하루에 사탕을 몇 개씩 먹으면 양치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대요. 민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당신은 맨날 회사 핑계만 대고 육아는 나한테 떠넘기잖아요. 서연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참았죠. 민수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방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운 원칙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거실에서는 정숙이 남편 창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창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이해해줘. 정숙은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는 무슨, 나는 30년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애 셋을 키웠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이 다 맞는 줄 알아요? 내 경험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창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탕 몇 개 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아침 햇살이 정숙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요. 안방 문틈으로 서연과 민수의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았죠. 주방 식탁 위에는 정숙이 아침 일찍 준비한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침을 먹지 않은 채 토요일 아침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분식집에는 직장인들로 북적였어요. 서연은 동료 수진과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였죠. 언니,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랑 또 싸웠어. 준우 육아 문제로.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수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니 시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냐? 수진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이 아니라 방해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시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전일반 대기 신청하려고요. 서연은 신청서 작성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서연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충치 3개에 또 생길 뻔했다고요.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는 서연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말할 거예요. 같은 시각, 동네 경로당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옥순이 정숙의 팔을 툭 쳤습니다. 정숙아,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은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봤어요. 옥순아, 나 며느리한테 미움받나 봐. 정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옥수는 자리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정숙은 주말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사탕 준 일, 며느리가 화낸 일,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한 일까지요. 옥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 고마운 줄을 몰라. 옥순의 말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 영자는 정숙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숙아, 며느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요즘은 육아 방법이 우리 때랑 많이 달라.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애 키우는 건 다 똑같아.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옥순이 정숙의 편을 들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애들 어떻게 키웠는데. 다들 잘 컸잖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봐주면 누가 손주를 보겠어. 어린이집? 거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봐. 영자는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경로당 창밖으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저녁 6시 서연은 정시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숙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뭔데? 정숙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준우를 어린이집 전일반에 보내기로 했어요. 정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전일반?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우가 놀라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네, 오늘 신청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대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서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를 빼앗아 가는 거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준우 교육을 위해서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교육? 내가 손주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거야?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또다시 얼어붙은 거실 분위기를 마주한 민수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엄마,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정숙이 아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준우를 어린이집 전일반에 보낸대.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서연은 남편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신도 엄마 편만 들 거예요? 거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끓던 국물이 넘쳐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서연의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윙윙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푸른숲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의 중이었지만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 좀 받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우 엄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유치원 담임 김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유치원에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할 만큼 급한가요? 서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팀장에게 급히 달려갔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반차 써도 될까요? 아이 일로 급하게 유치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준우가 다친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30분 후 서연은 유치원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이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김 선생은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충치 10개, 체질량 지수 과체중 판정, 공복 혈당 102mg/dl 경계선.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됐어요. 준우가 급식 시간에 반찬은 거의 안 먹고 디저트만 찾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김 선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배 안 고파요라고 하고 과일이나 요구르트만 먹으려고 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쉽게 지쳐하고요. 김 선생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잘못 관리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식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교무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결과지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선생님, 오늘 준우 데려가도 될까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교실로 가서 준우를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 왜 일찍 왔어? 준우가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유치원을 나선 서연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충치가 10개예요. 그리고 과체중 판정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정숙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개?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준우가 밥은 안 먹고 간식만 찾는데요. 그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간식 주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손주 예뻐서 준 건데 설마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준우를 안았어요. 준우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 엄마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준우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아들을 데리고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 창호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받았어. 손주 건강 문제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창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도 조심해야지.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손주를 망친 건가? 내가. 정숙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창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정숙은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준우가 그린 할머니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요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영과 민수는 소파에, 정숙과 창호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준우는 아빠 무릎에 앉아 블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소아과에서 받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영양관리 지침, 식이요법 가이드, 간식 제한 원칙이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한 장씩 들어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아, 당뇨 위험이 있대요.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음 서류를 가리켰어요. 하루 간식은 과일 한 조각으로 제한하고 사탕이나 초콜릿은 완전히 금지래요.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민수도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충치 10개는 정말 심각한 거네. 당장 치과 치료도 받아야 하고.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연은 정숙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한 원칙대로만 해주세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절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사탕은 절대 안 돼요. 정숙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손주가 뗐으면 어떡해? 아이들은 원래 단 걸 좋아하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손주를 못 보겠다는 거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서연이 말도 맞잖아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그 순간 준우가 아빠 무릎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준우의 작은 목소리에
모두가 아이를 바라봤어요. 준우는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한테 말할 거야. 정숙은 손주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뭘 말한다는 거야, 준우야? 준우는 엄마를 돌아보고 다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초콜릿이랑 사탕 먹으라고 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고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손주를 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준우야, 그게 아니라. 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나는 비밀 지키기 싫어요. 엄마가 슬퍼하잖아요.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초콜릿 주면서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준우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먹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손주한테 거짓말까지 시키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그냥 손주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었을 뿐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호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그건 잘못된 거야. 손주한테 비밀을 만들면 안 되지. 정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준우가 깜짝 놀라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은 손주를 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나는 할머니 좋아해. 준우의 말에 정숙은 더욱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준우야,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정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손주를 망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도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나는 좀 쉬어야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창호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사람이 많이 충격받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창호의 목소리는 간곡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준우 건강이 걱정돼서요. 창호는 안방 쪽을 보며 말했어요. 알아. 내가 집사람 잘 타이를게. 창호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가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말렸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준우를 위해 노력해야죠. 탁자 위에 놓인 의료 서류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정수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거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전날 저녁부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호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여보, 아침 먹어야지. 나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호는 문고리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구만. 창호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손주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창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손주를 사랑한 건 모두가 아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던 거지.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준우가 웃는 게 좋았어. 사탕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줘? 창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손주 건강을 해치는 줄 몰랐잖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치면 되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용서할까? 준우가 할머니를 싫어하게 됐으면 어떡해. 창호는 아내를 일으켜 앉혔어요. 그러려면 당신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정숙은 남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준우가 그려준 할머니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거실에서는 서연이 노트북을 펴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준우는 식탁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하고 없었죠. 서연은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가끔 아들을 돌아봤어요. 준우는 어제 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직도 안 나와? 준우가 색연필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서연은 헤드셋을 벗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시나 봐. 준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비밀 말해서 할머니가 속상한 거야? 서연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우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 거야. 잘한 거야.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숙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끄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준우가 할머니를 보고 색칠 공부를 멈췄습니다. 할머니. 준우의 작은 목소리에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숙은 며느리가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서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서연은 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손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숙은 일어서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손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사탕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준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3년간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나는 왜 매번 화만 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가 식탁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엄마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지 마. 준우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과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손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준우를 아프게 했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안 아프게 했어. 나는 할머니 좋아해. 정숙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할머니가 앞으로는 준우 건강 잘 지켜줄게. 서연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안방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앞으로 뭘 하면 될까? 내가 말해줘. 서연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함께 준우를 키워요. 다만 방법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정한 원칙대로 할게. 나도 배울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정성 어린 식사가 준우한테 제일 좋아요. 정숙의 얼굴에 조금씩 밝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영양 공부를 좀 해볼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공부해요. 제가 자료도 드릴게요. 준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와, 엄마랑 할머니 이제 안 싸워? 두 사람은 준우를 보며 웃었어요. 응, 이제 안 싸워. 서연과 정숙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호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여보, 얼굴 좀 씻고 와. 눈이 다 부었어. 창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로 향하며 뒤돌아봤어요. 며느리, 점심은 내가 할게. 준우 몸에 좋은 걸로. 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숙이 화장실 문을 닫자 창호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어요. 며느리 고마워. 우리 집사람 용서해줘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준우는 다시 식탁으로 가서 색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 11시 동네 카페에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창가 자리에 서연과 정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카페라떼 두 잔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육아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어머님, 이게 소아과 선생님이 권장하신 식단 원칙이에요. 서연이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간식 1회 과일 위주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스마트폰 사용 하루 30분 이내. 식사 시간 오전 8시, 낮 12시, 저녁 6시 엄수. 정숙은 천천히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키면 손주가 할머니한테 서운해하지 않을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준우가 사탕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정숙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어요. 그럼 난 어떻게? 손주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서연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딱 한 번만 참으시면 돼요. 준우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말이 쉽지. 평생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는데. 서연은 노트에 적힌 내용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대신 과일은 마음껏 주셔도 돼요. 딸기, 수박, 포도 같은 거요. 정숙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과일은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연 당분은 괜찮대요. 단, 과일 주스는 안 되고 생과일이어야 해요. 정숙은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일 주스는 안 돼. 생과일만. 정숙의 손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TV나 스마트폰도 시간을 정해서 봐야 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분? 그것도 너무 짧지 않아? 서연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5살 아이는 하루 30분이 적당하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정말 많아요. 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준우 데리고 놀아주시는 것, 책 읽어주시는 것, 산책 다니시는 것.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정성 어린 식사가 준우한테 제일 좋아요. 서연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내 음식이 좋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잖아요.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우리 준우가 내 된장찌개 2그릇씩 먹지. 서연은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단만 챙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에요. 정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내가 영양 공부를 좀 해볼까? 요즘은 경로당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거든.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유튜브 하세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옥순이가 가르쳐줬어. 나도 이제 좀 배워야지. 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채널 추천해 드릴게요. 소아 영양 전문가 채널이에요. 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정숙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식단. 이거 구독하면 되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서연은 정숙의 스마트폰에 채널을 구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채널에 나오는 레시피대로 해주시면 완벽해요. 정숙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너 참 똑똑하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다 배우면서 한 거예요.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사탕 주고 싶어질 것 같은데. 서연은 노트 뒷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노트에는 육아일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둘이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눠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어려웠던 점, 준우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거 좋다. 며느리랑 둘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서연도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 미안해. 그동안 내 말을 무시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일지를 써볼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준우가 뭘 먹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적어주세요. 정숙은 수첩에 오늘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정숙이 수첩에 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준우를 키우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가 필요해. 너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 정숙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제가 더 배울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준우한테 맛있는 저녁 만들어줘야겠다.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장 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정숙과 서연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 정숙이 물었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서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브로콜리 좋아하잖아요.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 볶음 어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거기에 현미밥이랑 미역국 끓이고. 두 사람은 마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쇼핑 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유기농 채소 코너부터 갈까요? 정숙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건강한 거로만 사자. 두 사람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트 입구에 자동문이 닫히며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6개월 후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푸른 숲 유치원 강당에는 학예회를 보러 온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앞줄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숙과 창호는 그 옆자리에 앉아 무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준우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아 담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곧 시작하겠죠? 정숙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 준우가 율동 열심히 연습했대요.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막이 열리자 유치원생들이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준우는 앞줄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은 통통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피부는 생기가 돌았어요.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율동을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팔을 흔들고 점프를 했어요.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 손주 봐, 얼마나 씩씩해졌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도 무대 위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아들의 모습을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율동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퇴장했습니다. 서연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어요. 잠시 후 준우가 교실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준우는 가족들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우 정말 멋졌어. 정숙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우는 할머니에게 안긴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잘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가 본 것 중에 제일 잘했어. 그때 담임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준우 어머님, 아버님. 김 선생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서연과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은 준우를 보며 말했어요. 준우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 선생이 손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급식을 정말 잘 먹어요. 반찬도 골고루 다 먹고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선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뛰어다녀요. 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준우야. 김 선생이 로비 벽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좀 보세요. 벽면에는 건강 우수화 명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여러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명단을 따라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준우. 준우의 이름이 명단 가운데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명단을 보고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해졌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준우야. 학예회가 끝나고 가족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기 전 준우가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정숙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사과 깎아왔어. 먹을래?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손주의 입가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건강한 준우.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민수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저녁 준비하신대. 차 안에서 준우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았어요. 정숙과 창호는 준우 양옆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앞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정숙이 손주를 보며 대답했어요. 준우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어줄게. 준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나 그거 제일 좋아해. 서연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도 백미러를 통해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없는 교감이 오갔습니다. 정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준우 건강하게 키워줄게. 약속이야.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샐러드도 맛있어. 정숙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준우 정말 대견해. 창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네. 저녁 노을 좀 봐. 차창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수고 많았어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모두 고생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빼곡하게 적은 육아일지였어요. 며느리, 내일 금요일이지?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11시에 만나요. 정숙은 수첩을 펼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준우와 공원 산책, 사과 반쪽 간식,
화요일 브로콜리 볶음 만듦. 준우 2그릇 먹음. 수요일 준우와 그림책 읽기. 낮잠 2시간. 정숙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수첩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별 보이는 것 같아. 정숙이 창밖을 보았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하늘에는 금성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짜네, 준우야. 별이다. 정숙이 신기한 듯 말했어요. 준우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숙도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워서 다행이야. 차는 붉은 노을을 뒤로하고 천천히 달렸어요. 준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앞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숙과 창호는 뒷좌석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저녁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들, 퇴근하는 사람들, 함께 걷는 가족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준우가 하품을 하며 할머니에게 기댔어요. 할머니, 졸려. 정숙은 손주를 품에 안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준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어요. 정숙은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꼭 안았어요. 서연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운전하면서 가족들을 뒤돌아봤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는 집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함께하는 집으로. 차는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달렸습니다. 하늘의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하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준우야. 차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